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망이다. 이미 폭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에 극성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성을 떨면 종국에는 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궁극적으로 망했다. 간판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골물대로 곪아서 망했다. 몇몇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정치파리, 이념파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민주파리, 민주주의파리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민주파리를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지극히 민주적이지 않은 집단과 그 정당이 결국 민주당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악법파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파리,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고 과거사파리를 하면서 유지돼 왔습니다. 세월호파리, 광우병파리, 노동자파리, 조국파리, 문재인파리, 이재명파리, 이념파리, 정치파리를 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파리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 파리는 거의 정치인을 우상화하면서 기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뜯어먹는 파리는 뭐예요? 파니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민주파리, 과거사파리, 세월호파리, 노동자파리, 조국파리, 문재인파리, 이재명파리까지 전부 이들을 우상화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우상화 전략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지금 유지되는 게 뭡니까? 우상화, 신격화, 그걸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똑 배워온 거죠. 똑같이 배워서 우리 좌파 공화국을 세우려면은 김정은의 우상파리를 배워와야 되겠구나. 배워왔습니다. 이들의 파리에 속고 싶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몰라서 속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자기네들도 좀 낑겨서 뭔가 이권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속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속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모르고 보수들이 하는 짓이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이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안에 양심이 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섰고 그들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심 고백을 터지게 한 것은 검수완박, 즉 죄인을 숨겨주고 죄인의 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장된 법을 만드는 것이 검수완박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심상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이 민주당의 양아치 근성에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양심 선언이 속속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몇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놓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비굴한
이 양아치들 몇 명만 내놓고는 지금 동요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국회의장 어느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국회의장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출장길을 멈춰 돌아서서 여당과 야당을 중재하기에 나선 겁니다. 뭐 이 법에 대한 것은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법 골치 아파, 법 얘기하면 듣기도 싫어, 정치 얘기하면 듣기도 싫어 하시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국회의장이 어쨌든 중간에 서서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중재안 받아들이겠다 하고 몇 시간 후에 민주당도 할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난의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인한 이 혼탁한 양아치 정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수사와 기소권, 즉 조사를 하는 거란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거는 분리를 한다. 이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양쪽이 양보하면서, 다만 언제 분리를 할 것이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시간을 두고 얘기할 그 입법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을 한다. 여기에 하고, 그러면은 검찰에서 조사하던 그 기능은 중수처, 중재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처는 앞으로 얼마 동안 기간을 둬서 만든다. 중수처. 이 중수처는 법무부 장관 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쪽의 중재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한국형 FBI 같은 그게 중수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이 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는 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이 법은 통과는 시켜준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소 손질을 해서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이 법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여튼 중재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자 검찰총장 사표를 냈습니다. 왜? 시간만 조금 유예를 했을 뿐이지 어쨌든 검찰로부터 조사 권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조사 권한은 다 없애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검찰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검찰총장은 일단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잘 냈죠. 이 사람이 사표를 내므로써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총장 사표 낸 거 잘 된 거고, 국회의장이 중간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중재안을 마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받아들였지만,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했다. 망하는 길로 이제는 접어들었다. 그들이 계략했던, 모략하면서 검수완박을 했던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